안녕하십니까. 박스 도파입니다. 11월 12일 오전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회사 사람하고 소주를 한잔하고 좀 늦게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요 살펴볼 것은요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진정한 투자자는 눈을 뜬 채로 자는 악어처럼 잠을 자야 한다. 그 인내심이죠. 투자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내를 가져야 하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거의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 예, 에론 스톤이 이야기했는데, 에론 스톤은요, 제2의, 에론 스톤은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이고요, 투자가거든요. 예,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산 주식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고 안 팔았습니다. 필리피스도 그랬고요, 템플턴도 그랬고요. 그 주식 보유기간이 20년, 30년, 50년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는요 앞으로 엄청난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가난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식 투자는 필수 요건입니다. 예, 증권 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 예, 저기 독일 수상 헬무트 스미트는 이야기했네요. 증권 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어렵고요. 친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살 때는 팔고, 남들이 팔 때는 사고, 남들이 좋다 할 때는요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전부 다 싫어하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을요. 국장을 다 떠나버렸다고요. 국장을 다 떠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주식은 저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면 안 팔아야 됩니다.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그랬고요, 필리피스가 그랬고요, 템플턴이 그랬습니다. 재산을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을 안 팝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없지만은, 사회과학에서는 구리를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제도도 많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런 심폐호흡수를 벌이고 있는 동맥경화가 걸리는 대한민국에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눈속임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투자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심리적으로 외면되는 주식,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급에 따라. 아마 우리나라 정시는요 곧 정시 부양책이 발표됩니다. 정시 부양책을 안 하면요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IMF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제2의 IMF를 우리나라는 안 맞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합니다. 정권시장은 망하지 않거든요. 정권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직원들하고 한잔 묵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차트 분석가들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다 미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각종 차트를 보고, 그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이거든요. 저울입니다. 저울. 우리나라 저울을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부자들은요, 자산을 안 팝니다. 한 번 산 자산은요, 안 팝니다. 예, 실패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살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언젠가는 저는요, 트럼프가 되고 난다,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재명이가 11월 4일 날, 11월 4일 날 분명히 금투세를 없앤다고 그랬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시가 원래 11월 1일로 제가 저점을 잡았는데 그게 안 된 게 미국 선거가 있은 해는요 항상 주식이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12월 달부터는 항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염려는 걱정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 갑니다. 나에게 과거를 설명해 주게. 그러면 나는 자네에게 미래를 말해 주겠네. 예, 그 공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과거는 있다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고요.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미래는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요, 우리나라 증시가 10,000포인트, 아니 20,0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정권 시세는 단지 주식들이 바보들보다 더 많은, 또한 바보들이 주식들보다 많은지에 달려있다. 지금 바보들이요, 주식을 아무도 안 삽니다.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든요.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다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이제는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조금 있으면요.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예, 이 한바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곧 나올 겁니다. 예, 이 눈속임수에다가 당하면 안 되거든요. 예, 시장은 반복되지만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요, 앞으로 상속세라든지, 예, 그 다음에요,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MSCI 지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큰 기업이 대우받을 수 있는, 예, 부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곧 올 겁니다. 그래 되면요,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예, 이제부터 다시, 예,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예, 다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주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야, 제너럴 모터스가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 언젠가요? 와, 제너럴 모터스가 엄청 세네요.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컴은 오늘도, 예, 마소는 올라가고 있고요. 메타가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와, 이 뭐야. 엔비디아가 오늘 그 신고가네요. 와,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신고가 내고 빠져버리네요. 아마존, 와우, 아마존도 괜찮네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마소는 빠질 수밖에 없죠. 마소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텔 한번 볼까요? 인텔도 빠지겠죠? 예, 인텔은 쫓겨났다 아닙니까? 다우에서. 엔비디아를 봐야죠.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저는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악재는 양화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양화는 악화를 구축합니다. 양화는요, 자, 제가 이 말을, 오늘의 말을요, 가장 중요한 게, 양화는 악화를 구축한다. 자, 이 말을 듣겠습니다. 양화가 뭐죠? 화폐죠, 화폐. 양화는 악화를 구축한다. 예, 구축한다. 그 다음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말했다니까, 양화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양화입니다.
엔비디아가 양하고요. 엔비디아는 양하고요. 그 다음에 악화가 뭐냐면 인텔입니다. 인텔. 예, 엔비디아가 살아나면 인텔도 살아난다. 양하는 악화를 구축한다. 예, 양하가 인텔을 살린다.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살린다. 예,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를 살린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예, 양하는 악화를 구축한다. 예, 우리나라 정치는요, 저는 앞으로요, 2000, 3000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따져보면요,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어디냐? 예, 이날이거든요. 이날이 주가 바닥입니다. 이날이 바닥이거든요. 요 날이 바닥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래량이 쏟을 수가 없습니다. 요 날이 바닥이라도요, 요 날이요.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바닥이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예, 터진 자리가 바닥이다. 예, 여기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자리가 나왔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3316이 바닥이라고요. 요 자리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뚫어버리고 눌려줬거든요. 자, 큰 거래량이 터지고 온 자리에서 눌려준 자리는 주식이 매수입니다. 요 자리는 주식이 매수라고요. 요 자리가. 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눌려주는 주식은 매수하자. 예,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적겠습니다. 자, 예, 저 생각입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예, 터진 자리가 대바닥이다. 예, 이 말입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대바닥이라고요. 우리나라 지수로 말하면 3316. 자, 한 번 더 볼게요. 3316인가? 예, 여기거든요. 3300,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3316. 예, 3316이 대바닥입니다. 예, 3316이 대바닥입니다. 이 종합이거든요. 예, 요 종합 주가가 3316이 대바닥입니다. 아주,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대바닥이다. 예, 3316이 앞으로는요, 가장 대바닥을 이룹니다. 한번 보십시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뚫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자리가, 이보라고, 요 자리를 눌려준 자리가 그다음부터 급등이 나온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눌려준 자리는 대바닥이라고요. 여기가 볼까요? 예, 22년 16일이네요. 자, 여기가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눌려주고, 여기다 한 번 더 눌려줬거든요. 22년 10월. 예, 10월달, 11월, 12월달은요, 대바닥입니다. 지금 음봉이 4개 나왔거든요. 자, 음봉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게 나옵니다, 이거. 요 고점을 넘기는 시세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이래 눌려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요, 월봉상 보면 요 200일선도 안 깨고 가거든요.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대바닥이 어디냐?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대바닥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대바닥이다. 예. 여기가 대바닥이라고요. 자, 주식이 세일을 한다. 세일할 때는 매수해야죠. 매수요. 예.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야죠. 예, 물건 사야 됩니다. 예, 이 박연세일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다고요. 박연세일 할 때 카드를 들고 물건을 왕창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주식을 갖다가 사람들이 사지 마라 그러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내려올 때마다 자, 1원짜리 주식을 산 사람이 잘했지 않습니까? 1원짜리 주식 산 사람이 잘했거든요. 1원짜리 주식을 산 사람이 잘했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다고요. 결론이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안 깹니다. 2200을 안 깹니다. 요 자리가 얼마죠? 23년도 10월이네요.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렀죠. 주식을 사야 된다.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자. 자, 여기서 제가 뭐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자 그랬고요. 여기서 제가, 아마 여기서는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여기서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는요,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사자.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사자 그랬고요. 여기서는요, 주식을 팔아가 부동산을 사자 그랬고요. 여기는 부동산을 팔아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 사자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저는요,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을 살 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살 때입니다. 항상 반대로, 대중들이 말하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대중들은 지금 부동산을 사지 말자 그러거든요. 주식을 사지 마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요, 내년부터는 한번 볼까요? 부동산을 집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요, 요 지하 주차장을 짓는데 옛날에 1년 만에 짓거든요. 요즘은 1년 반입니다. 1년 반. 공기가 반년이 늘어났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비용이 엄청 됩니다. 요즘은요, 아파트 짓는데 평균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지도 하이엔드로 지면 안 지랍니다. 5천만원 주도 안 지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아마 우리가 감당 못할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부동산이요,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요, 코로나는 여기가 1차 반등 구간이고요, 내년부터는 2차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부터는 집값이 만약에 100원 했으면요, 2차부터는 300원 합니다. 300원요. 엄청난 분양가가 나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4천만원, 5천만원 하죠. 내년부터는 분양가가 7천만원, 8천만원, 1억, 그런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1천만원, 2천만원 했으면요, 3천만원, 코로나 이후는 3천만원, 4천만원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형성됩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이요, 이제는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자, 부동산이요, 이제부터는 이 시세가 놉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이 시세가 놉니다. 엄청난 규제를 가하면, 부동산에 규제를 가하잖아요. 규제를 가한다는 거는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리겠다는 말입니다고요.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거든요. 규제를 푼다는 말은요, 부동산이 내려간다는 말이고요. 규제를, 나사를 쪼은다는 말은요, 스프링을 쪼아 보십시오. 어찌 됩니까? 풀어보십시오. 튀어 바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빡빡 누르지만, 이게 규제만 조금만 풀으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부동산도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없애버리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30%, 20%, 15% 이런 거를 없애버리면요,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워런 버핏 같으면 짐 로저스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요, 조지 소로스 같으면, 템플턴 같으면요, 그 다음 필리핀스 같으면 저는 어디 주식을 살 거냐? 저는 과감하게 대한민국 주식을 살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먹을 재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한 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옵니다. 버핏이라든지요, 템플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로 주식을 사러 들어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지금은 이렇게 홀대받지만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지만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부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투자의 기술이 뭡니까? 싸다. 싼 주식을 사야 됩니다. 비싼 주식을 팔고요. 비싼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야 되거든요. 들도 산도 약세라면 나는 내 마음도 약세라면 주식을 사겠다. 보라고요. 도로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들도 산도 다 약세고 내 마음도 약세라면 그때 주식을 사라 그랬다고요. 쌀을 사라 그랬다고요. 이 영원한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블을 보면요, 뭡니까? 자기가 다 죽어야 살랍니다. 죽어야 살란다고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그러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손실 거래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주식 투자의 특성은 이익도 크지만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항상 원금 손실이 위험이다. 주식 투자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이란 것은 위험을 안고 있다. 주식 투자도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다.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주식 투자를 특성이다.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는 이런 주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위험을 감내할 수 없다면 채권을 사거나 은행에 예금하면 된다. 또 인덱스 펀드나 일반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늘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면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다. 이거 보라고요. 펀드를 사라 했지 않습니까? 펀드를 사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멈춰주기만 하면요, 나머지 종목이 다 올라가거든요. 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원금까지 손실이 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성장률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위험에 비해 성장률은 흔히 말하는 대박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성장률은 투자에서 역동성을 갖게 된다. 지루한 투자를 이기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투자의 즐거움을 가져준다. 이거는 부자아빠가 쓴 투자의 기술, 인생을 바꾼 투자의 기술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중은 항상 틀립니다. 대중은 항상 틀린다고요.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고수들입니다. 주식을 사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주식을 다 팔아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고 있고요. 이런 때,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바이올린 소리,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가시에 있는 장미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가시에 있는데 장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눈을요. 저는요, 주식시장이 앞으로는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저는 앞으로는 가장 역동성이 있게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시는요, 초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한번 보고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가 오늘도 한번 볼까요? 이 날이 뭐죠?
11일이네요. 아직까지, 그럼 장이 안 열렸네요. 장이 안 열렸네요. 12일은 다우가 조금, 다우가 보합이네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은 내리고 있고요. 항생은 신저가를 까버렸네요. 대만도 아마 TSMC가 작살나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신저가고요. 인도도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신저가고요. 호주도 내리꼽았습니다. 이거 영국이 오늘 세하게 맞고 있네요. 이야, 영국이 세하게 맞고 있습니다. 독일도 엄청 세게 때려패네요. 유로 증시는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더 신저가네요. 프랑스와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빅스 지수가 또 내리고 있네요. 빅스 지수를 보면 압니다.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늘도 신고가네요. 이거 볼까요? 이게 11위가, 한 번 더 보면 되겠네요. 디램 가격은 보합이고요. 그 상품 가격을 보겠습니다. 상품 가격, WTI가 오늘 작살나고 있죠. 이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입니다. 자, 이 말을 애워놔야 됩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자, 옛날 한번 볼까요? 자, 코로나 사태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이때 마이너스 40달러 갔습니다. 주가는 3월 20일날 바닥이고, 유가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습니다. 4월 20일요. 4월 20일이 유가가 이리 빠졌습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지금 유가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유가는 신저가를 까고 있거든요. 이 보라고요. 자, 이 가격입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자,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예,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유가가 오늘, 한번 볼까요? 유가가 지금 오늘 가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예, 오늘 시세가, 한번 볼까요? 유가 가격 보겠습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상품 가격 보겠습니다. 이 다우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나스닥도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요, 시장지표, 네, 우리나라 휘발유는 올라가고 있고요. 예, 유가, 예, 지금 이제 11일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요, 이 유가 시세를 볼게요. 유가 지금 바로 뜰 겁니다. 12월 12일, 12일자가 안 뜨네요. 유가가, 안 뜨네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유가가, 트럼프가 들었으면 유가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요. 네, 유가가 지금 신저가를 까고 있거든요. 이게 안 뜨네요. 예, 그러고 이 환율이 한번 볼까요? 환율이 1,400원 넘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환율이 1,400원 넘을 때가 이 IMF라든지, 예, 환율 시세가 안 뜨네요. 환율 시세 보겠습니다. 환율이 시세 볼게요. 환율이 이 차트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이 환율 차트가 안 뜨네요. 이거 볼까요? 자, 이 자리가 지금 환율이 가장 높거든요. 두 번째로 높네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환율이 1,400원 넘을 때가, 종가상으로 넘을 때가 두 번째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고점 때가 주가가 가장 저점입니다. 환율이요. 환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고점인 때가, 자,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IMF겠죠? IMF가 아니네요. 자, 여기가 대바닥이거든요. 월봉상 보면 여기가 주가 대바닥입니다. 예, 여기가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급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리만 사태가 2018년도 생겼거든요. 그 생기고 3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환율도 이 고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환율이 거의 한번 봅시다. 여기거든요.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상 가장 신고가네요. 우리나라가. 와. 연봉상 보면요. 와. 이 연봉상 보면요. 환율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요. 와. 엄청나게 환율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라고요. 봉을 보라고요. 예. 얼마 안 갈 겁니다. 환율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1,450원. 와, 이 환율을 아마 1,400원에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환율을 1,400원 아래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예, 요 자리를, 야, 환율이 4개월 연달아 양봉이네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 보라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년 동안 양봉이 나왔네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3년 주고 이리 빠져버렸다고요. 야, 이 내년에는 환율이 급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환율 시세 한번 볼게요. 환율이 어떻게 돼가는가? 야, 종가상 1,400원 넘어버렸네요. 환율. 예,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와, 1,408원이네요. 야, 1,408원에서 마쳤네요. 와, 야, 이 자리를 참 대단합니다. 연봉상 보면 신고가입니다. 양봉이고요. 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요. 1,446원. 와, 40원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야, 환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거든요. 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율 고점 돼버리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고요. 예.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이 보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늘도 신고가겠죠. 엄청난 시세거든요. 비트코인. 예,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이 미쳐버렸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미치면 그건 반대로 간다고요. 예, 코인이 저는 오늘 코인이 최고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요. 예, 이제는 코인이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88,000달러.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날이 고점이라고요. 제가 금시세를 갖다가 10월 9일 날이 대시세를 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금을 보자고요. 금요. 상품 가격 볼게요. 금을 갖다가 제가 이날이 최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월 9일 날. 예, 10월 9일 날. 예,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네요. 이날. 야, 금시세가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고점을 찍었네요. 이보라고요. 금시세가 11월 1일 날 고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금이 무너지면 주식이 간단 말입니다. 자, 11월 1일 날 무너졌거든요. 금시세가 무너졌습니다. 은시세는 더 빨리 무너졌죠. 예, 은시세는 요 보라고요. 10월 22일 날 무너졌네요. 그러면은 저는 주식이요. 아마 주식 시장이 저는요 앞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우 30종만 보겠습니다. 애플 본전이고요. 암젠 본전이고 아마존 본전이고요.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본전이고요. 보잉도 거의 바닥입니다. 예, 파업에서 그렇거든요. 보잉이. 캐터필더, 조금 내리네요. 셀저, 셀저가 가장 세네요. 이야,
쉐브론도 세고 월드스트리트도 세네요. 골드만삭스도 세고요. 홈디포도 세고요. 와, 이 뭐야? 허니웰이 가장 세네요. 와, 엄청나게 세게 갔네요. IBM도 괜찮네요. 그렇거든요. 존슨이 빠져버리네요. 존슨이 빠진다는 거는 제약주가 빠지거든요. 제약주 빠지됩니다. 제약주 한번 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렇죠. 예, 머커 한번 보고요. 머커가 빠지됩니다. 머커가 빠지된다고요. 머커가 빠지됩니다. 좀 이따 머커 한번 보겠습니다. 머커가 여기 없죠. 암젠 빠지됩니다. 머커가 있네요. 30 종목에. 머커가 빠지거든요. 머커가 빠진다는 건 앞으로 제약주가 빠지됩니다. 예, 마수도 괜찮고요. 나이키도 엔비디아가 오늘 날라갔네요. 잠깐만요. 엔비디아 오늘 시세인가? 예,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와우, 엔비디아 날아가고 있네요. 예, 엔비디아가 날아간다. 오늘도 엔비디아 신고가거든요. 야, 엔비디아가 신고가거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고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신고가 겁니다. 아마요.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도 오늘 박스 돌파하고 눌려줬거든요. 예, 박스 돌파하고 눌려줬다고요. 엔비디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봉상요. 야, 엔비디아가 신고가네요. 거의요. 와우, 엄청 셉니다. 야, 이 주식시장이 미쳐버렸거든요. 예,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시세가 한번 형성돼 버리면요 바로 가버립니다. 예, 믿음과 통찰, 대시세를 경험한 경륜에서 나온다. 예,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한번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예, 제시 리무버는요 늘 혼자서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불리거든요. 예, 아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차트만 믿어야 되거든요. 예, 차트만 믿어야 됩니다. 예,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간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평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줄이고요. 우진국도 주식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주식도 다 줄여버립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주식을 권리처럼 취급하거든요. 곧요 대한민국 주식은요 급등이 놉니다. 이재용이가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주가가 오르지 않지만요. 이재용이가 11월 25일 이후에는요, 날개를 달고 아마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자사도 취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ADR을 갖다가 발행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해보십시오. 삼성전자는 곧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다고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람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안 사거든요. 하이닉스도 안 삽니다. 저는 지수만 살 겁니다. 앞으로요. 대부분 다요. 버핏도 지수를 사라 했고요. 전세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탈로는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요.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악어가 잠을 자듯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요. 달려가야 된다고요. 세상은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없으면요, 결과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요, 주가가 빠지는 데서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요,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 좋은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까지, 자기 종목이 들어올 때까지, 예, 바로 홈런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마 축배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엔비디아가 2.44% 오르고요, 예, 아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유일한 차이는 습관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진하도록 이끄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그런 습관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사람이다. 희망적인 것은 모든 습관은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습하면 된다고요. 당신은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어떤 습관도 배울 수 있다. 유일한 제한선은 스스로 끊는 한계뿐이다. 언제나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라는 질문일 뿐이다.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씨앗을,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요, 거기에서는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에 아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옥토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요, 다 자라납니다. 이혜인 신분 수녀님이요, 사람들은 제각각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내지 그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이겨내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지퍼스처럼요. 시지퍼스가 보십시오. 이렇게 바위를 들고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 반복하지만요, 시지퍼스는 계속 그리스 시제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결국은 더 올라가고 맙니다. 오늘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신저가에서요, 신고가로 갑니다. 항상 신저가가 나야 됩니다. 요 신저가가 나고 난 다음에 신고가가 난다고요.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런 신저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모든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자, 5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 밑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자리요, 좋은 주식. PBR이 있고요, PBR이 있고, 퍼가 있고요, 퍼가 있고, ROE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고요, 유보율이 높은 회사가 이런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눈을 감고 사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안 삽니다. 여기서 안 삽니다.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해버린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여기서 삽니다. 신고가 날 때 산다 아닙니까? 신고가 놓으면요, 여기서 사버리자. 그럼 여기서 익절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산 사람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자, 200일선 밑에서 산 사람만이 신고가를 즐길 수 있다. 자, 뭐라고요? 201선 밑에서 산 사람만이요, 신고가를 즐길 수 있다. 예,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식은 201선 밑에서 사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예, 끝까지 가져가는 거래요. 우리나라 주식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요. 여기서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면 되거든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박앤세일 할 때 왜 두려워하죠? 박앤세일 때는 왕창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자, 비누가 하나가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갖다가
평소에 배관합니다. 50원 하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5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 주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거들떠보지 않고, 개인들도 바라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도 바라보지 않고, 국민연금도 바라보지 않고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때는 외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이 자리를 사야 됩니다. 이 자리를요. 이 자리. 여기서 산 사람이 잘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역배열 났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역배열 났을 때 산 사람만이 이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다고요. 이 시세를.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요. 주식을 팔 때가 아닙니다. 살 때입니다. 살 때. 남들이 팔 때 나는 사고요. 여기서 산 사람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을요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PDPS라든지, PDPS는 뭡니까? 주식을 평균 보유기간이 20년 30년이라고요 30년일 겁니다. 템플턴도 마찬가지라고요. 앙드레 코스탈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수익을 낸 사람들은요 다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가만이 수익이 1000억이라든지 20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와 투기 차이점이 뭐냐? 투자는 안 파는 거고요. 투기는 이익 실현입니다. 이익 실현 해가지고는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안 파는 거라고요. 자, 투자가 뭐냐? 투자는 안 파는 겁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 투기는 뭐냐?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는 투자고요. 투자가 아닙니다고요. 오로지 투자가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동산이 4억에 산 사람이 12억, 13억, 14억 돼가지고 다시 12억으로 내려왔다 칩시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7억에 산 부동산이 14억, 15억이 됐다 칩시다. 다시 한 12억 됐다. 16억 정도 됐다. 14억이면 엄청나게 잘 샀지 않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7억이 한다. 이 사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대시세가 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원체 쌉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지어라 해서 그러니까 아마 안 한다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요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가요 서울은 평당 1억이 될 겁니다. 부산은 평당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곧 그래 됩니다. 서울은 평당 1억이 됩니다. 부산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 안 하고는요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습니다. 재건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부산에 재건축을 해버리면요 평당 5천만 원이 아니면요 못 합니다. 지금 좋은 자리 외에는 재건축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재개발할 자리가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은요 최소 부산은 5천만 원 아니 6천만 원 될 겁니다. 앞으로요 서울은 최소 1억 아니면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혼자만이 오늘 술을 한잔 먹어가지고 떠들고 있는데요. 잘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우리나라 주식 시세를 보십시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 부동산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다가 우상향 시켜야 되는데 바로 우상향을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을 다스리기 쉬우니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이제는 오늘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최고가 똑똑합니다.
앙드레 코스탈리노 정보는 곧 파밀이다 그랬거든요. 항상 대중들과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요.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온다면 폭등이고요. 폭등이 나온다면 폭락입니다. 비트코인도 아마 저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코인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돼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신고가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그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땅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한 사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도 오랜 기간에 보유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고요. 부동산도 한번 사가지고 안 파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됩니다. 앞으로요. 상속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폐지됩니다. 영국도 상속세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상속세가 폐지됐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도 다 상속세가 폐지되거든요. 앞으로는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내면요 대통령이 됩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법인세 15%, 21%에서 6% 낮춰줄 거요. 상속세를 낮춰줬습니다. 상속세가 미국에서 상속세를 없애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요.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상속세를 폐지한다 해버리면요. 여야 누구든지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주식시장도 내가 올리고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국민들이 거기다 투표를 해버립니다. 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야지 경제가 똑바로 씁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도 망가뜨리고 주식 시장도 망가뜨렸거든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짓을 하든지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짓을 하든지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흔들림, 정치가 흔들리고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앙드레 코스탈리노는요. 정부는 가장 큰 범죄자야.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정부가 가장 비윤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장 큰 범죄자야. 이렇게 해놨네요. 말을요. 정부가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들이요. 정부가 가장 큰 범죄자입니다. 정부가요. 이타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약세장의 투자가 또는 그룹이 만약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이 공매도를 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 주식을 관대하게도 공경에 빠진 시세의 하락 투자가들의 처분에 맡기는 사람들이다. 투자가 오고 나서 음악이 온다. 배부르고 나서야 윤리도 있다. 참 멋진 말이네요. 2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일본의 주가가 대폭락이 나왔지만 8,000%라는 그 수익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도 IMF를 맞고 나서요. 엄청난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권시장은요. 영원합니다. 자본주의 시장도 영원할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저는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초급등을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만 오를까요? 자, 볼까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거 마소가 엄청나게 빠지네요. 마소가 빠지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빠지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네요. 이거는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메타 볼까요? 메타. 지금 가장 핫한 게 메타거든요. 메타, 아마존하고요. 자,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이 어딨냐? 아마존 있네요. 아마존 안 빠지거든요. 아마존 안 빠지고, 테슬라가 빠지고 있지만 양봉이거든요. 테슬라는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브로드컴도 빠지겠죠. 엔비디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거든요. 애플도 좋네요. 애플하고 아마존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차트 한번 더 보고,
제가 이 밤 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거든요. 자,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괜찮거든요. 그림요. 암젠도 괜찮고요. 양보이고요. 아마존도 괜찮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고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잉도 괜찮거든요. 이 데모를 하면 이래 됩니다. 주가가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데모하고 범죄하고 재판에 걸리시면 이래 됩니다. 캐터필러 볼까요? 캐터필러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셀즈 포섬 신고가고요. 역사적 신고네요. 오우 좋네요. 시스코도 괜찮고요. 세브론도 괜찮고요. 디지리도 괜찮고요. 골드만도 어우 괜찮네요. 홈디포도 괜찮네요. 허니웰도 괜찮고요. IBM도 괜찮네요. IBM도 아무나 안 빠지거든요. 야, 이게 존슨앤존슨 빠지면 빠져도 됩니다. 제약주는 빠져도 됩니다. 제약주. 예, 모건 스탠리 괜찮고요. 코카콜라, 음식료 빠져도 됩니다. 음식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하고 제약이 빠지면 상관없습니다. 예, 제약이 머크가 빠지거든요. 머크가 빠진다는 말은요, 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머크라든지 유나이트 헬스케어가 빠지게 됩니다. 예, 유나이트 헬스케어 엄청 세네요. 비자가 살아있네요. 브라이존, 통신, 브라이존도 빠지네요. 월마트, 와, 좋고요. 예, 존슨앤존슨이 빠지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 올라갑니다. 머크 빠지게 되고요. 아주 잘 빠지고 있네요. 유나이트 헬스케어도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유나이트 헬스케어가 최고 세더라고요. 예, 이 다우 30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이 보입니다. 예, 뭐죠, 이게? 엔비디아를 보면 알거든요. 엔비디아를 보면요. 여기서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야,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주가가 헷갈리네요.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간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주식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이 주가가 최바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예, 우리나라 주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 제가 이야기했죠. 신저가 주식은 매수하자. 요 신저가잖아요. 8월 5일날 이 블랙 먼데이거든요. 이 블랙 먼데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종가상에 보면 오늘이 거의 신저가거든요. 야, 이 시세를 깼네요. 와, 거의 52주 신저가네요. 거의요. 와, 아주 무섭네요. 이 무서운 주가를 사야 됩니다. 이 무서울 때요. 이 못 사거든요. 이래 떨어지는 상공이 논답니까? 한 방, 두 방, 세 방. 주식 못 삽니다. 이런 두려운 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사야 됩니다. 이런 떨어지는 칼날. 201선 밑에서는요, 이래 떨어지는 칼날을 사야 됩니다. 이 사기가 엄청 힘들걸요. 예, 저는 오늘 주식을 샀습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예, 코에이디엑스,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코에이디엑스, 예, 레버리지. 안 뜨나? 코덱스, 이게 안 뜨네요. 왜 안 뜨지? 잘못 들어갔네요. KODEX 레버리지 있네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샀거든요. 이 종목,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예, 이 가격이요. 자 8월 5일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보라고요. 8월 5일. 야, 이 52주 신저가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좋아야 되거든요. 이 보라고요. 와, 야, 이 52주 신저가를 좋아야 됩니다. 이거 보라고요. 야, 이 자리를 깼네요. 이 자리를. 와, 23년도 12월 달까지 주가를 깼습니다. 오늘이, 예, 이 한번 볼까요? 주가가 오늘이 언제 최고 싼가? 그래도 8월 5일 주가가 최고 싸네요. 근데 종가상으로 보면요, 오늘이 신저가거든요. 선차트를 보십시오. 선차트를 보면요, 오늘 신저가입니다.
자, 선 차트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보다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종이 아니고 지표를 봐야 되죠. 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선 차트를 볼게요. 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선 차트를 보면요, 자, 선 차트를 보면요, 오늘이 신저가거든요. 자, 선 차트를 보자고요. 선 차트를. 선 차트를 보면요, 52주 신저가입니다. 거의요. 예, 한번 볼까요? 23년도 10월 31일이거든요. 신저가가. 선 차트를 보면요, 오늘이 신저가입니다. 14795. 예, 보라고요. 오늘이 거의 신저가입니다. 신저가요. 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 보면 되겠네요. 선 차트를 보면요, 신저가입니다. 대한민국 오늘이 레버리지를 보면요, 선 차트를 보면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사겠죠.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일까요? 아무도 못 삽니다. 자,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11월 31일일걸요? 맞네요. 10월달이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사는데요. 예, 오늘 이 선차트를 보면 가장 험악합니다. 거의 스킵 브레이크, 사이드카가 발동해야 됩니다. 사실요. 오늘 1400개 종목이 코스닥에서 신저가를 깠거든요. 예, 이런 때 아니면요,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선차트를 보면요, 가장 크게 오늘 하락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패닉이 빠졌다고요. 예, 엄청나게 패닉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이 빠질 때, 예, 패닉이 빠질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주식을 사지 말아 가라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요, 주가가 빠질 때, 이런 짱대 음봉을 매수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대담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이 뭘까요? 용감함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슬퍼할 때 기뻐할 줄 알고요. 자, 이런 짱대 음봉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요, 짱대 음봉을 사는 게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짱대 음봉을 삽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짱대 음봉을 사야 됩니다. 이런 짱대 음봉요. 이런 짱대 음봉을 산 사람만이 성공입니다. 자, 짱대 음봉을 산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짱대 음봉, 이런 짱대, 이 갭을 주면서 이리 파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리 두두둑 떨어질 때. 이 신저가를, 요 깨잖아요. 또 사면 됩니다. 이리 깨면요. 이 깨면 더 사면 되지 않습니까?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해외 차트 또 다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볼까요? 또요. 계속 다우가 움직이는 걸 해외 차트를 보면요, 더 잘 알 겁니다. 세계 지수를 한번 볼게요. 옆에 다우가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장이 안 열린, 표시를 안 해주네요. 예, 이 나스닥은 조금 조정하고 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내리네요. 예, 그러면은 픽스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펀드, 한국 펀드가 신저가를 깠거든요. 자, 보자고요. 야, 이 8월 5일 가격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자리를 깼네요. 와, 이 자리를 깼네요. 24년도 1월달 저가를 깼습니다. 와, 그럼 어디까지 갔냐? 여기네요. 23년도 11일 2년치의 신저가를 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요. 이야, 이 보라고요. 자, MSCI 지수를 보면요. 자, 23년도 11월 1일 주가를 깼습니다. 와, 23년도 10월달 주가를 깼거든요. 와,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나게 무섭네요. 야, 이 환율상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최고의 사이드카에 걸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 위험을 사야 됩니다. 위험한 걸 사고요. 악재를 사야 됩니다. 악재. 보라고요. MSCI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예, 야, 23년도 10월 27일. 예, 이 우리나라 MSCI 지수가 52주 신저가입니다. 이 신저가에 대해서 살 수 없으면 언제 사겠습니까? 이 갭을 내면서 완전히 폭탄을 맞았거든요. 심정지 상태까지 돌았습니다. 예, 이 양봉이 놓으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자리냐. 자,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예, 이런 자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않습니까? 베트남보다 못하고요. 인도보다 못하고요. 호주보다 못하고 영국보다 못하거든요. 영국이 오늘 짱때 뭘 맞고 있네요. 엄청난 짱때,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막, 예, 유로도 오늘 신저가네요. 프랑스는 신저가고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늘 급등이 노네요. 내일 되면 환율이 1,400, 우리나라는 환율을 1,400원 이상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이 환율 방어를 나서려고 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국가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가 수익이 엄청납니다.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요. 환율이 올라간 데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 해도 한복기요. 자, 2016년도에 차트를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업종지수에 들어가서요. 자, 2016년도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2016년도가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벌어진 일이요. 자, 트럼프가 여기서 투표했습니다. 예, 여기서 투표했습니다. 여기거든요. 자, 이날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요 11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 이래 쭉 빠졌습니다. 주가 이래 계속 빠지거든요. 11월, 자, 언제까지 빠지느냐. 오늘이 15일이지 않습니까? 15일도 신저가 깝니다. 이 보라고요. 15일도 까고, 18일도 까고, 자, 24일도 빠지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결정타를 내립니다. 12월 5일. 자, 이 보라고요. 이래 올라가면 200에서 건드리지 않습니까? 200에서 건드리고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200에서 근데 여기서 주식을 엄청 삽니다. 사람들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차트를 보면 압니다. 요 날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날짜가 여기거든요. 여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이게 2016년도에 벌어지거든요. 여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가 이래 음봉이 이래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요 200선을 건드리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또 한번 이 바닥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래 만드는데 12월 5일까지 이 빼버립니다. 이렇게 12월 5일까지 빼버리고 두 방에 보내봅니다. 두 방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 두 방만에 이 다 올리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고요. 12월 8일 날 주가 급등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가버린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자리를 깨는 자리. 자, 이 자리를 깨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깨는 자리. 이 자리를 깰 때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요 200에서 올라가면 사면 안 되고요. 신저가를 까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요. 이런 자리 무수하면 안 됩니다. 200에서 밑에 있을 때요. 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여기가 트럼프가 1기 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흔들다가 주가가 이래 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내년에는요, 이 초급등이 논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요. 아마 이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날에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모든 주식이 다 갔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자, 이 두 방, 이 세 방, 한 방, 그 다음에 200에서 올려주고, 자, 여기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요 날이 들어오잖아요. 요 날 차야 됩니다. 여기서 200에서 올라타지 않습니까? 201선 올라타는 순간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 잘 기억해 놔십시오. 자, 201선에 여기서 투표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빠지다가요, 201선에 음봉이 나오고 201선 양봉을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버린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번 장은요, 이걸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자, 지금 이 자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트럼프가 되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가버립니다. 이렇게요.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쇼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쇼핑을 할 것인가? 버핏이 지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쇼핑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예, 미국 증시도 괜찮고요. 전 세계 증시가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 주식 차트도 봤고요. 환율이 고점일 때가 주가 바닥이라고요. 환율 고점이 바닥이고요. 예, 오늘도 제가 엄청나게 1시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벌써 새벽 1시 10분이네요. 예. 시장은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연이 됩니다.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되고요. 예.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 참 멋지네요. 아마 이 모퉁이를 돌았으면 곧 이런 상승장이 옵니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이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는요,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코스닥이 오를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이 가장 크게 비상을 한답니다. 지금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날개가 꺾여 있지만은, 곧 날개를 달고요, 저 위에 바람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날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주식이 빠진 데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더 사면 됩니다. 예, 계속 사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잘 알죠? 예, 사람들이 20%만 성공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80%의 관점을 두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리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런 자리요. 여기서 사면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사면 위험하다고요. 여기서 사버리면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신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 이리 올려주고, 자, 여기서 올려주고 이리 뺐거든요. 이리 뺐습니다. 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 이 바닥을 갖다가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야, 이렇게 길게, 금투세하고요. 예, 금투세하고 트럼프. 야, 이 두 개의 악재를 맞았거든요. 트럼프. 야, 이 악재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요, 상당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종목은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목은요, 어차피 가는 종목밖에 안 가거든요.
예, 무기라든지 그밖에 안 가거든요. 종목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볼까요? 와, 이거 LS가 작살나 버렸네요. 와, 이 선차들 보면 안 되겠네요. 예, 바로 바 차트도 그렇고 캔들 차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뜨나? 예, 보자고요. 와, LS도 상당히 오늘 조정해버렸네요. 와우, 무섭네요. 허허. 야, 인디스 사가지고 아직 안 팔았는데, 와.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자, 2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와, LS가 박살나버렸네요. 하나도 빠지고요. 코스맥스, LS1례, 와이구야, 세아제강, 예,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다 내려옵니다.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200일선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와이구야, 핸드시설이, 와, WKNG도 주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웅도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한미사이언스가 대폭락이 나왔네요. 대한전선도 폭락이고요. 한세실이 대폭락이 나와버렸네요. 녹십자도 그렇고요. OCI도 그렇고요. 아이고야. 녹십자, 셀트리온 다 작살났습니다. 예, 아무리 퍼시픽도 작살나고 있고요. 콜마도 오늘 작살났네요. 대웅제약도요, 이 DB 순보도 내려오버리고요. 유한양도 추세가 무너지네요. 다요. 예, SK 바이오팜도 무너지고요. 제약이 빠져야 됩니다. 제약이 빠져야지 갑니다. 덴티움도 빠지고요. 예, 후생도 신저가네요. 만도도 그렇고, 와, 한미반도체는 끝났습니다. 야, 한올바이오파머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거든요. 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대요. 예,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을 잡아갑니다. 예, SDI도 작살나고 있고요. 한샘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LG생활건강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세네요. 이야. 자, 전체적으로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폭락이 나오고요. 전부 다 오늘 다 폭락이네요. 미포도 그렇고요. 예, 이 SL도 오늘 폭락이 나오고요. 롯데정밀화도 폭락. 2차전지 폭락 나오고요. 현대중공업 괜찮고요. 삼화알루미늄, 롯데칠성. 와, 롯데칠성이 완전 초상집보다 더하네요. 대상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폭락. 와우. 하이버도 괜찮네요. 기아 폭락, 이마트 폭락, 삼성전자도 폭락, 현대상 폭락, 아무래지 폭락, 두산밖에 폭락, 롯데 지주가 금량 폭락, 예, 카카오뱅크 폭락, 예, 폭락 안 난 종목이 거의 없네요. 200 종목. 예, 이수페타시스, 예, 괜찮네요. 에코포르머티, 예, 2차전지, 하나시스템이 가장 셉니다. 하나 시스템이 가장 최고요. 하나도 괜찮거든요. 하나 계열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쓰시면요. 예, 주로 코이도 살라네요. 그래도 전부 KTNG가 최고 세네요. 와우, 무섭습니다. 예, KTNG가 총대장이네요. 동서라든지 KTNG가 모비스도 상당히 세네요. 강원랜드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한전캐패시 세고요. 예, 2차전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금융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건설도 그렇고요. 현대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풍산, 오리온홀딩스도, 오리온홀딩스가 작살나고 있네요. 와우, 무섭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넷마블도 폭락이 나오고, CJ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제방전지, 한국항공우주도 예, 거의 다 온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대장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인상공사도 세고요. KTNG도 상당히 셉니다. 그 두 종밖에 없네요. 하이트지를 약하고, 동수도 상당히 세죠. 예,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좋은 모습이 아닐 때 사야 되죠. 삼성물산이 완전 초토화 되어버렸네요. 와우. 흑김수도 작살나고 있고요. 메이츠 금융주주는 그래도 괜찮네요. 정군단도 작살나고 있고요. 한일시멘트 폭락, GS건설 폭락, 삼성전기 대폭락, 오뚜기 폭락, 화재 폭락, 위압 대폭락, 카카오 대폭락, 하나오션이 참 세네요. 하나오션이 상당히 셉니다.
하나생명 폭락, 페네션 폭락, 와우 무섭네. 글로비스 폭락, 쇼핑 폭락, 제일제당 대폭락, DL 대폭락, 현대백화점 대폭락, NC 대폭락, S1 상당히 세고요. GS 폭락. 이 보면요, 현대차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폭락, SK 폭락, 바이오 삼바도 폭락, 현대중공, KT도 상당히 세네요. 포스홀딩스 폭락, 미래에셋증권도 대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폭락, 현대인력이 가장 세네요. 그것도 거의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LG전자 대폭락. 와, 이 지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폭락 나왔고요. 이야, 현대엘리베이터도 뭐 그렇게, 롯데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대한항공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웰프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로보틱스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그 모습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폭락. 예, 다 봤네요. 롯데주 대폭락. 예, 살아있는 게 KTNG 살아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하나 시스템이, 예, 이 종목이 살아있고요. 예, 살아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도 M&A 같은 거라든지 대주주 요건 때문에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G 엔솔도 막 그럭저럭 가는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이 가장 세네요. 하나 시스템이 세고 KTNG 세고요. 이 두 종목이 가장 셉니다. 엄청나게 세네요. KTNG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가장 센 종목이네요. 예, 시장은요, 제갈길을 갑니다. 예, 제갈길을 가기 때문에 너무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성장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갑니다. 이 KTNG처럼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자, 이래 올라가다가, 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래 부두둑 떨어지고, 이 짱땡 보일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코덱스 보겠습니다. KO 코덱스 KO DEX 예, 200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거든요. 자, 이 자리를 깨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를 깨었거든요. 종가상으로는 어디까지 빠진다면요. 종가상은 여기거든요. 23년도 2년치의 가장 신저가를 깠습니다. 종가상으로요.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2년 만에 신저가를 깠습니다. 2년 만에 신저가. 자, 제가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역사적인 신저가를 깔 때 사자 했습니다. 네이버는 참 잘 가더라고요. 역사적인 신저가를 깔 때 사자. 역사적인 신저가를 깔 때 사자. 예, 역사적인 신저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참 세네요. 역사적인 신저가를 깔 때 사자. 예, 우리나라 정신은요, 앞으로 아마 저는 생각하기로는 가장 매력적인 나라 생각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나라요. 야, 이 해외 차트를 항상 ADR 한번 볼까요? ADR. 어이구야, 한국전력이요, KT, 어이구야, 너무 겁나네요. 포스코도 초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다 폭락이네요. 야, 내일은 신저가로 시작하거든요. 내일은 신저가 시작할 때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 겁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ADR이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라비트가 저는 어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라비트가요. 그라비트 빼고는 다 초토화되고 있네요. 보라고요. 220 밑에서는 산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푹푹 빠질 때. 주식은 220 밑에서 이렇게 골이 깊을 때 사야 됩니다. 골이 깊을 때 사면 괜찮거든요. 예, 저는 이 시장이 아마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계속 올라가네요. 분봉상은 볼까요? 분봉상은 좀 또 내려가는 추세가 걸려버렸네요. 테슬라 안 보고. 테슬라가 이거 잘못 쳤나?
테슬라 내려가겠죠. 이 테슬라가요. 근데 테슬라는 차트가 참 좋네요. 이 저점을 깨지 않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엄청나게 셉니다. 테슬라 세고, 엔비디아 세고요. 애플도 세고요. 브로드컴 약하고요. 아마존 약하고요. 메타 세고요. 거의 보합이네요. 마소 세고요. 거의 보합입니다. 멀티. 이 나이네요. 시장은 저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얘기했습니다. 투기 없이는 증권시장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증권시장이 투기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주식 거래시장으로 간주됐다. 악마가 신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증권시장을 생각해냈다고 화가 난 혀들은 주장한다. 주식시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악마가 만들었거든요. 이 악마가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 견디내면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요, 좋은 펀드를 사가지고 오랫동안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은 좋은 펀드를 사고 좋은 주식을 사면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밤늦게 새벽까지 새벽 1시 25분이네요. 시장은 변동성을 주지만은요, 다 올라갑니다. KB금융을 보자고요.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요, 이 신고가가 넘으면 신저가를 까로 데려옵니다. 자, 이런 신고가 넘으면 신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뿐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미국 시장밖에 안 간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달부터는요, 아마 주식시장이 초급등을 할 겁니다. 세계 주식시장 한 번 더 볼까요? 자, 영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이 무섭네요. 야, 영국이 8월 5일자를 또 깨러 가네요. 와, 이 무서운 걸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아무도요. 무서운 걸 사야 됩니다. 독일도 오늘 2% 빠지고 있네요. 하하, 유로는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와, 이거 무섭네요. 이 무서운 걸 사야 됩니다. 프랑스도 신저가 까고 있고요. 야, 8월 5일까지 내려오네요. 와우, 엄청나게 무슨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급락이 나오지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급락이 나올 때를 겁을 내면 안 되고요. 이 고점을 찍을 때가 무섭죠. 이제 이런 고점을 쌍복을 이룰 때가 무섭고요. 이리 신저가를 깔 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빠지고 얼마큼 빠지겠습니까? 많이 빠져야 이 자리거든요. 아마 곧 시장은 저는 돌아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